5월 23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은 왜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가 지구촌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명 화웨이 보이콧 초강수를 두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화웨이를 놓고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조차도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미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극도의 불안, 그리고 그것을 떨치기 위한 보이콧 정책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요약한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도 문제입니다. 즉, 화웨이 장비를 기업과 가정들에서 썼을 때 그 중요한 프라이버시는 화웨이 통신 장비에 뚫려져 있다는 그 뒷문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해방군과 화웨이와의 깊숙한 연계 문제입니다. 회장인 런징웨이는 중국 해방군 통신부대 지휘관이었고, 그는 또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공산당과 중국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취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요, 인터넷 모국 이후 또 인터넷 시스템의 최상위의 관리자인 미국은 화웨이 장비들이 이미 인터넷 스파이 행위를 하였다고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화웨이 인터넷 통신 장비를 우리가 쓰게 될 때 기업의 정보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든 이 통신 장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중국이 마음먹은 대로 절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기술적 의심을 떨칠 수.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 불거지는 것은 세계 각국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경쟁적으로 돌입하면서 국가의 모든 통신 기반 시설들을 새롭게 혁명을 해야 되고, 모든 기술 체계와 가정 내 이 전자제품들이 다 초연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데, 이렇게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한 비민주화 국가의 통신 장비를 싸다 쓴다면 국가와 기업, 개인의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통신 장비를 통해서의 모든 비밀들이 다 중국에 절취당할 수 있다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궤도에 호응해서 이미 일본과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이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국 내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계 최대의 하드웨어 칩 회사인 퀄컴과 인텔이 구글과 함께 화웨이와 결별했습니다. 이것은 화웨이를 고사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기술 그리고 칩을 쓰지 않고도 다 자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또 최근에 동남아 나라들이 5G 인프라 수주를 독점할 정도로 거침없는 확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때문에 벌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 화웨이 싸움,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인 몰래 인터넷 정보들을 훔쳐간다는 그 백도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그 진실을 가리려면 결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다가 싹 뜯어서 거기에 장치들도 면밀히 분석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소프트웨어를 행간을 읽어서 다 그 동작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이 그 진실이
여부를 판단함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볼 수 있는 북한의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친중 국가인 북한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을 잘 아는 북한, 중국에서 통신 및 인터넷 기술을 배워서 그들의 시스템과 체계를 도입한 북한은 왜 정작 싸고 성능이 좋은 이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IT에 대해서도 잘 아는 나라가 아직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엄청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웨이 제품을 왜 북한이 쓰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북한의 통신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조선 최신 회사라고 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통신회사가 있고요. 그 아래 유선통신은 최신성 전신전화국이 맡고 있고요. 또 인터넷은 광명회사, 이동통신은 고려링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달리 이 통신 관련 회사들은 애용상은 독자적인 회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철저하게 국가 기관들이고요. 또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그런 수족 기관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통신기관망부터 시작해서 통신체계, 통신장비, 단말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기술,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동당이 결정한대, 즉 김정은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기술이 A부터 Z까지 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배워왔고 북한의 통신장비 대부분이 중국산임을 고려할 때 이렇게 중국의 도움으로 인터넷과 유선통신 인프라를 깐 중국이 왜 장비는 중국의 싸고 성능이 좋은 이런 화웨이를 쓰지 않고 그보다 좀 더 비싼 중국이 ZTE라는 회사의 통신 장비를 굳이 쓸까요? 물론 거기에는 테러 지원국인 북한으로 통신 장비를 파는 것은 유엔 안보리나 바시나르 규제에 위배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들 북한의 이 첨단 통신 장비를 파는 것은 솔직히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ZTE는 지난 기간에 북한의 통신 장비를 팔아먹다가 미국에 딱 걸려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진핑까지 이 중재에 나서서 어마어마한 10억 달러라는 벌금을 물고서야 겨우 살아났던 것입니다. 화웨이 제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화웨이 자체가 이런 국제적인 규제를 고려해서 북한에 통신 장비를 팔아주지 않은 경우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북한 자체가 화웨이 어떤 보안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품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두 번째 이유, 즉 통신 장비에 뭔가가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화웨이 제품이 아닌 ZTE의 장비들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의 통신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5년에 용천 폭파 사건이 터졌고 그때 김정일이 목숨을 겨울 건질 정도로 그런 참사가 있었죠. 김정일은 바로 그것을 중국의 특수기관의 작전이었다고 단정짓고요. 바로 그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던 것이 북한의 휴대폰인데 그 북한의 휴대폰은 중국이 마음대로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중국하고 똑같은 GSM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김정일은 바로 태국이 록슬 회사의 이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년 뒤에 중국하고 방식이 서로 다른 CDMA 방식을 채용한 휴대폰 시스템을 이집트의 오라스콤사와 합작해서 시작을 했고, 오늘날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30%에 해당한 700만 대의 휴대폰을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 특히 인터넷 개방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세계와 연결된 이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주요한 정치, 경제, 사회 정보들이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이를 반증하는 김정은의 어록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경 전국 최신 일꾼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한 김정일 연설 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통신망의 보안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적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적들은 우리 내부를 탐지하며 당과 국가, 군사기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최첨단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어록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 적은 바로 미국이나 한국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 정권 교체까지도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 통신망의 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700만 대의 휴대폰을 포함해서 북한이 수다한 이 서버들이 연결을 보장하는 이 인터넷 통신 장비들을 사들여오면서 하웨이를 쓸 것인가, 또 중국의 ZTE의 제품을 쓸 것인가 아주 많은 고민을 했었겠는데 결국은 하웨이가 아닌 ZTE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김정은이 하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북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중국의 사이버 부대, 통신 시스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악명 높은 이 사이버 부대, 이 사이버 부대는요, 중국 해방군 사이버 부대인 넷군에서 모든 걸 다 배워왔다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해방군 통신부대 그리고 사이버 부대의 실체를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웨이와 중국 사이버 부대 또 중국 통신부대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어딘가 하웨이는 중국군, 중국 공산당하고 연계가 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책상 위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중국 단동에서부터 인터넷 선 한 가락을 신우줄을 걸쳐가지고 평양까지 끌어갔는데요. 그때 그 연결과 관리를 중국이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인원들이 직접 단동에 나와가지고 백번망에서부터 그 한 가락 선을 연결했고요. 그것의 접속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상주시켜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까지도 단동에 있는 북한의 626 기술회사입니다. 우리 남한은 좋은 게라고 이 보안에는 응당한 신경을 쓰지 않고 인터넷을 마구마구 써대고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 커다란 위험에 많은 주의를 돌렸고요.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은 데는 체제의 불안도 있겠지만은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터넷을 아예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의 이런 조심스러운 사용 행태를 놓고 볼 때 우리도 뭔가는 생각을 깊이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사, S사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유수의 통신회사들이 중국 화웨이 제품을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런 통신회사들을 통해서 화웨이 장비에다가 자기 프라이버시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북한이 사이버 부대를 총동원해서 전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의 서버를 모두 털어서 핵과 미사일, 잠수함, 그리고 첨단 무기 관련의 기술 자료들을 훔쳐와서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슈퍼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회사들이 국가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초보적인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그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들여서 그 장비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그런 보안 위험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쓰든지 말든지 해야죠. 그저 싸다고 망탕 들이다가 국민들의 컴퓨터 또 국가의 컴퓨터에 또 우리들이 휴대폰에 마구 연결해 놓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분쟁에서 손꼽히는 이슈인 이 화웨이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응은 너무도 초등생 수준입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이런 정치적 쇼에만 미쳐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생명과도 같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 연장에만 이골이 난 이런 정치적 몰이 간상배들이 악행으로 화웨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정말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통신장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화웨이 보이콧에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국은 그러기만 하면 사드 보복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지금 읊조리고 있죠. 참으로 애간장이 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출로는 없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지금은 독촉하는 정도이지만 정작 중국이 보복이 두려워서 문재인 정부가 그 동참을 꺼린다면 즉시적으로 화웨이에 가한 그 제재를 남한 회사들에게 들씌울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제국인 남한의 경제는 바로 붕괴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경제의 주축인 삼성과 LG 이런 휴대폰은 당장 한 개도 팔지 못하게 되고요. 퀄컴이나 인텔이 칩을 써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배를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드는 우리 경제 모두 도산해 버릴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치 경제적 리더십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부터 미국의 동맹 그리고 중국의 보복 이런 데 몰두하지 말고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프라이버시를 내가 지킨다 하는 그 최우선의 가치를 정하고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팩트, 이 분석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와 진실을 가지고 미국에 맞서든 아니면 중국에 맞서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프라이버시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